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것은 최근에 줄줄이 무죄 행렬이 있습니다. 예, 특히 예, 김건희 씨 유관자들이 왜 이렇게 다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냐. 누가 보더라도 유죄 심증으로 판사가 볼 듯한데 어떻게 이런 법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지? 물론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비판도 있습니다. 전직 판사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의 특검이 다르죠. 네. 내란 특검은 고검장까지 지낸 조은석 검사 출신의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서울고등법원장 법원장을 했던 민중기 이제 특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중기 특검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가 걸린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 너무 잘 알고 괜찮은 좋은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평생을 법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 기소를 하면서 그 수사 기록을 주요 사건에 관해서는 다 봤을 가능성이 높다. 즉 평생을 법관을 지낸 특검의 눈을 통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통과된 기소건이기 때문에 안 그랬다면 민중기 특검은 직무유기죠. 네. 그래서 법리든 사실관계든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이건 유죄가 나올 만하다. 네. 나올 거를 확신하고 기소한 건데 그거를 연거푸 지금 뭐 공소기각도 하고 지금 무죄를 하는 거예요. 무죄 중에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요. 본인의 그 자력이 통장에 잔고가 없다. 세상에 통장 잔고 넣고 그 통장에서 쏙쏙 다 증거 그대로 드러나게끔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뇌물 갖다 바치고 물건 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역시 이 법원이 말 그대로 작심하고 봐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것이 유독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에서 그렇게 보인다. 네. 그래서 저는 부실 수사라기보다는 아하. 조은석 특검도 잘한 건 있습니다. 잘했습니다라는 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부실 수사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느냐, 검사들과 관련된 맞습니다.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나가지 않았고, 특히 그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 했던 박성재와 관련된 수사, 그리고 사인 회동, 그 이제 안가 사인 회동, 실제는 5인 회동이었죠. 그 수사에 대해서 더 나가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99%는 잘했다. 네. 근데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실관계를 보는 그 눈, 소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서 아주 엄격한 증명을 우리 형사소송법의 법리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법리를 일반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느냐. 거꾸로 과거의 윤석열 정권 때 혹은 그 이전의 보수 정권 때의 야당 인사들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서울 고등법원이라는 법관으로서는 가장 짱짱하게 경력이 쌓여 있는 곳이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고등법원의 대등재판부라 하면 옛날로 치면 고등부장판사 3사람이 즉 법관 경력 20년 이상의 고등부장판사 3사람이 합의해서 이건 무죄라고 했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짱짱하게 판결문을 썼잖아요. 그거를 불과 며칠 만에 합의해서 9일 만에 파기환송해서 유죄 취지로 넘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는 대법원인 이상은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이 특검의 무죄 판결, 공소기각 판결은 말 그대로 짜고 짜서 봐주기 위해서 법리를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보는 것이다. 법원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거다. 전직 판사님이신데 법원 안 봐주시네요. 심각하죠.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결과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전담 영장 판사가 이제 법원이 아무리 저항의 몸짓을 하더라도 2월 말이면 구성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저러한 어떤 저항의 몸짓이라는 거는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한 저항, 네. 또 재판소원법에 대한 저항, 또 뭐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저항, 네. 법원 행정처를 뭐 슬림화하거나 외부 인사로 만드는 것에 대한 저항, 즉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네. 더 들어가 보면 사법개혁이라는 문제가 왜 다시 검찰개혁 못지않게 드러났느냐? 예. 그것은 지난 12.3 내란의 깊은 그 맞습니다. 원인 중에 예. 하나 작용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예.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파내야 될 것은 검찰의 내란 개입 그리고 사법부의 내란 개입과 관련된 부분을 과연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이분도 판사 출신인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권창영 변호사는 이제 특검이죠. 권창영 네. 특검은 저하고 아주 깊은 관계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러게요. 네. 법무부 장관 시절. 때 사실은 검사 평검사에서 부장검사, 그다음에 차장검사, 그다음에 검사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이렇게 이어지는 네. 직급상에 뭐 부장검사는 사실 법률상의 제도는 없어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인사를 하잖아요. 네. 인사를 하면 당연히 검찰청이라는 것이 소위 이 사법 관료 네. 조직화돼 가지고 검사 아닌 사람은 부장 검사 될 수 없는 거고 예. 검사 아닌 사람은 차장 또는 불가하죠. 검사장 될 수가 네. 없는 그런 네네네네. 구조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그 법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권창영 이번 특검을 변호사를 제가 검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예. 검사도 아닌 사람을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냥 해라고 오다를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문서를 기한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는 엄청난 그 소위 이 절차성의 그렇죠. 그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로 처벌하십시오. 처벌하는 건 저 먼 뒷날이 나중에 일입니다. 일이고. 처벌하는 것도 예. 다른 검사들이 해줘야 되는 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들은 권창영- 왜 이렇게 잘 들고 일어납니까? 예, 진짜. 아유. 그래서 권창영 변호사를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그 특별위원회 예. 위원장으로 임명을 그러니까요. 한 분이에요. 근데 예. 쪽집게 같은 법리의 소유자입니다. 쪽집게 법리. 예, 그렇기 때문에 법리로 이렇게 뭐 깨지는 그런 일은 법원에 없을 가서 것이다. 깨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굉장히 예. 공소기각은 없겠네요, 최소한. 근데 지금 이제 특검이 활동하게 되는 시점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내란 전담부도 20년 만에 은행할 추첨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원하는 판사가 없어서. 그래서 이 내란 전담부로 간 판사들은 그러면 모두 이진관 부장 같은 판결을 할 거냐 국민 눈높이에서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이다. 의문은 있죠. 네. 그러나 확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그래도 있죠. 확률은 높다. 예. 은행할 추첨을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